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2026년을 과학의 가속과 불확실성이 교차하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규정하고 올해 주목해야 할 과학 사건들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넘어 연구의 주체와 환경이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거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이처가 꼽은 첫 번째 키워드는 AI 과학자의 도약입니다. 2026년은 인공지능이 연구자의 보조도구 수준을 넘어 연구를 주도하는 주체로 부상하는 원년이 될 전망입니다. 네이처는 거대 언어 모델을 결합한 AI 에이전트가 실험 설계부터 데이터 분석, 결과 해석까지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수행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AI가 독자적으로 의미 있는 과학적 발견을 해낼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습니다. 다만 네이처는 AI가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만들어내는 환각 현상이나 데이터 오류 문제가 여전한 만큼 이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주 탐사 분야에서는 반세기만의 달 복귀가 핵심 사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아르테미스 2호 임무를 통해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우주 비행사 4명을 태우고 달 궤도를 비행합니다. 이는 2027년 유인 착륙을 위한 최종 리허설 성격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추격도 매섭습니다. 중국은 창어 7호를 달 남극에 착륙시켜 물과 얼음을 탐사하고 일본은 화성위성 탐사선 MMX를, 유럽 우주국은 제2의 지구를 찾는 위성 플라토를 발사하며 우주 경쟁에 불을 지핍니다. 의료와 지구과학 분야에서도 네이처가 주목한 거대 프로젝트들이 결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혈액 한 방울로 암 50종을 조기 진단하는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가 공개됩니다. 14만 명이 참여한 이 결과에 따라 암 진단의 패러다임이 바뀔지 결정됩니다. 지구 내부를 향한 도전으로는 중국의 시추선 멍샹호가 꼽혔습니다. 멍샹호는 해저 11km를 뚫고 들어가 인류 최초로 멘틀 시료를 채취, 지각 형성의 비밀을 풀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네이처는 과학 연구를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를 2026년의 결정적 변수로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AI와 양자기술 등 첨단 산업에는 집중적인 투자를 예고했지만 기후변화 대응이나 공중보건 정책은 후순위로 밀리거나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네이처는 미국의 이민 규제 강화와 예산 갈등이 글로벌 연구 협력에 미칠 파장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I의 지적 혁명부터 우주와 심해를 아우르는 물리적 탐사,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치적 경랑까지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과학의 해가 될 것입니다. 비디오 게임이 뇌의 노화 속도를 늦추고 전반적인 인지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 전문가 견해를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12월 20일에 소개했습니다. 단순 반복형 두뇌 훈련 게임과 달리 비디오 게임은 복합적인 판단과 빠른 의사결정, 시각, 공간 의식, 손과 눈의 협응을 동시에 요구해 뇌를 입체적으로 자극한다는 설명입니다. 에런 사이츠 미국 노스이스턴대 심리학과 교수는 비디오 게임이 시뮬레이션된 환경에서 복잡한 기술을 연습하게 만든다고 평가했습니다. 전통적인 두뇌 게임이 특정 기능을 단순하게 반복하도록 설계된 반면 비디오 게임은 다양한 기술을 동시에 동원하게 한다는 점이 핵심이라는 분석입니다. 액션 비디오 게임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연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숀 그린 미국 위스콘신대 메디슨 캠퍼스 심리학과 교수는 액션 게임이 시각적 주의 집중 능력과 학습 능력 등 여러 인지 영역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습한 기능에만 국한되는 기존 두뇌 훈련과 달리 비디오 게임은 전반적인 인지 능력으로 효과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과 칠레 아돌포 이바네스대 연구원인 카를로스 코로넬 박사가 제1저자로 참여한 연구에 따르면 전략 게임은 스타크래프트2를 즐기는 게이머들의 뇌는 정보 처리가 더 효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각적 집중과 실행 기능에 중요한 뇌 영역의 연결성도 비게이머보다 뛰어났습니다.
이어 2025년 발표된 후속 연구에서는 숙련된 게이머들의 뇌 노화가 평균 4년가량 늦춰졌다는 결과도 제시됐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과유불급을 강조합니다. 코로넬 박사는 몇 시간씩 연속으로 게임을 하는 것이 뇌 건강에 좋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교육, 퍼즐, 사회적 교류와 함께 균형 잡힌 인지활동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순한 카드 게임인 하스스톤보다 규칙이 복잡하고 빠른 전략 게임이 더 큰 효과를 보였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결론적으로 비디오 게임은 적절한 시간과 새로운 도전을 병행할 때 노화로 약해지기 쉬운 신경 연결을 보호하고 인지 시스템을 활발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중국이 최소 세 곳의 사일로, 즉 지하 경납고 기지에 100기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제로 장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아직 의회에 공식 제출되지 않은 미 국방부의 연례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매년 중국의 군사력과 전략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왔으며 올해 보고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초안은 중국의 핵 전력 운용이 단순한 시설 구축 단계를 넘어 실제 작전 배치 단계에 진입했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중국은 몽골 국경 인근에 조성한 사일로 기지들의 고체 연료 방식의 DF-31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100기 이상 장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체 연료 미사일은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은폐성이 높아 위기 상황에서 기습적 핵 대응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미 국방부가 그동안 사일로 기지의 존재 자체는 보고해왔지만 실제 미사일 장전 여부와 수량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새로 배치된 미사일의 구체적인 타격 대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초안은 또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2024년 기준 600기 초반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몇 년 전과 비교해 생산 속도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핵 전력 증강 기조 자체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핵무기 생산과 운반 수단의 질적 고도화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까지 핵탄두 보유량이 1,000기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아울러 베이징이 포괄적인 군비 통제 논의를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인 징후는 전혀 없다며 중국이 군비 통제 협상에 소극적이거나 참여 의지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미중 전략 경쟁이 핵 전력 영역에서도 장기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보고서 초안은 또한 중국이 2027년 말까지 대만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갖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무력 사용을 통한 대만 장악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군사적 선택지를 정교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 본토로부터 1,500에서 2,000헬이 떨어진 지역을 타격하는 시나리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공격이 충분한 규모로 이뤄질 경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분쟁 상황에서 영내 미군의 전력 전개와 작전 수행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교란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을 배드민턴 역사상 GOAT, 고트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국제 종목 연맹이 현역 선수를 두고 역대 최고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안세영이 쌓아 올린 기록과 경기력이 단순한 호평의 수준을 넘어 역사적 평가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 시즌의 성과가 아닌 배드민턴 단식 역사 전체의 흐름 속에서 위치를 규정한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안세영은 중국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5 BWF 월드투어 파이널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 랭킹 2위 왕지이를 2대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월드투어 파이널은 시즌 내내 쌓은 성적으로 상위 선수만 초청되는 왕중왕전 성격의 대회로 한 해의 배드민턴 판도를 최종 확정짓는 무대입니다. 이 무대에서의 우승은 단순한 트로피 이상의 상징성을 지닙니다. 결승 직후 세계 배드민턴 연맹은 공식 SNS에 안세영의 경기 장면을 슬로모션 영상으로 게시하며 최고다, 젊은 고트라는 문구를 덧붙였습니다.
팬과 해설자의 언어가 아닌 연맹의 공식 평가라는 점에서 이 메시지는 곧바로 세계 배드민턴계의 화제가 됐고 안세영의 위상을 명확히 각인시켰습니다. 기록은 압도적입니다. 안세영은 2025년 한 해 동안 15개 대회에 출전해 11차례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는 2019년 남자 단식 모모타 겐타가 세운 단일 시즌 최다 우승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성과입니다. 또한 72경기에서 단 4패만 기록하며 승률 94.8%를 달성해 남녀 단식을 통틀어 역대 최고 승률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수치는 꾸준함과 지배력을 동시에 증명합니다. 상금 기록 역시 새 역사를 썼습니다. 월드투어 파이널 우승으로 시즌 누적 상금 100만 달러를 돌파하며 배드민턴 선수로서 한 시즌 최다 상금 기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슈퍼 1000, 슈퍼 750, 슈퍼 500, 슈퍼 300 시리즈를 모두 석권하고 시즌 최종 무대까지 재패한 완주형 우승이었습니다. 결승전 내용 또한 상징적이었습니다. 1게임 초반 열세를 끈질긴 수비와 연속 득점으로 뒤집었고 2게임을 내준 뒤에도 체력과 집중력에서 우위를 보이며 승부를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게임에서 다리에 쥐가 난 상황에서도 포효하며 경기를 끝낸 장면은 안세영이 시즌을 압축한 상징적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2025년 안세영은 세계 랭킹 1위를 넘어 배드민턴이라는 종목이 한 시즌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점을 직접 증명했습니다. 이제 안세영은 최강이 아니라 기준으로 불리고 있으며 이 기준은 당분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더 개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